턱 끝에다 이렇게 자를 대고요. 코를 기준으로 아랫입술 달랑말랑한 이런 선을 그어요. 그렇게 따지면 비율이 좋죠. 뭐 전진량도 적절하고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것만 보면 사실은 안 되는 게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 교환면의 각도라고 하는 이 각도가 상당히 조금 가파른 편입니다. 그래서 이 각도를 한번 재보면요. 한 19도 정도 나오잖아요. 지금 한국 사람 평균, 뭐 세계적으로 공통되는 어떤 교환면의 평균 각도는 9도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3, 4도 정도가 정상 범위라고 보는데 그렇다 해도 5도에서 6도 정도 가파른 모습이죠. 이게 가파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악은 튀어나와 보이고 하악은 들어가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말하면은 약간 돌출형 얼굴처럼 보여서 약간 갸름해 보이는, 정면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갸름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됐을 때 조금 입체감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이 길이가 충분하면 입체감이 있어 보이고요. 이 길이가 지금 상하 앞에 돌출된 길이가 짧으면 오히려 이중턱이 있으면서 무턱이 더 과장돼 보이는 납작한 얼굴형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그럭저럭 길이도 괜찮고 전진된 양도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근데 뼈만 보면은 턱이 조금 이렇게 좀 나왔어야 되는 형태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각도도 중요한데 이 각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참고로 이 각도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통 우리 한국 사람 평균을 볼 때 이 각도가 116에서 118도 정도가 이제 평균 각도. 한국 사람은 사각턱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은 그렇고 우리가 이제 갸름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120에서 125도 정도고 연예인들이 한 125도 언저리 되고요. 그 다음에 130도가 넘어가면 약간 개턱 느낌이 나면서 턱에 볼륨이 없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분이 딱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옆모습 턱의 각도로만 보면 이 길이가 굉장히 짧으니까 각이 가파르고 옆선에서 보면 턱이 조금 갸름한 듯 보일 수는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조금 개턱 느낌이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사각턱을 줄인다거나 이쪽 교근을 볼륨을 줄인다거나 하는 일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 길이가 짧아서 이중턱이 과장되는 거예요. 이 길이가 길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여기 턱이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또는 턱이 길어지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어야 이 길이가 길어져서 이중턱이 없어지는데, 이 길이가 절대적으로 짧은 상태에서 뭐 활경근을 묵내에 지방을 흡입하니 해봐야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상태에서 이 턱에 이렇게 턱만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가게 된다고 하면 이 길이는 늘어나겠지만 이중턱은 좋아지지만 입이 너무 들어가 보여요. 그러면 또 약간 주걱턱 느낌 나면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요런 게 또 남자들한테는 또 매력적이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아까 말씀드린 요 비율이 뭐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거든요. 연예인들 중에서도 이런 인매를 가진 분들이 뭐 꽤 있거든요. 한소희 씨 같은 여자분들도 약간 입이 들어가는 느낌이고, 그다음에 남자들의 조금 우리가 남자 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 뭐 장동건 씨 같은 경우도 입이 조금 들어가서 턱이 좀 더 나와 있는 느낌의 그런 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선택하셔야 될 거는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것 같아요. 턱이 앞으로 조금 전진되는 거. 길이는 충분하니까 길이는 더 만들 필요가 없고, 턱이 앞으로 조금 전진을 시켜서 이중턱이 조금 좋아지는 것을 기대하거나,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입이 조금 들어가 보인다는 단점이 따라오겠죠. 그러면 그 모습이 내가 싫다. 그러면 양악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양악이 돼야 되냐면 상악이 들어가면서 하악이 튀어나오는 시계 방향으로의 회전이 일어나면 이 각도도 바뀌겠죠. 이 턱 끝 포인트가 일로 옮겨가면서 이 각도가 이렇게 바뀌게 돼. 그 다음에 상악이 조금 들어가면서 턱이 앞으로 나오니까 인매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 길이는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이중턱이 없어지죠. 그런데 이것 조금 하자고 또 양악하자는 게 참 원하기 힘들어요. 근데 지금 환자분이 발치 교정을 해서 입을 넣어 놓은 상태인 게 문제예요, 사실은. 입을 넣지만 않았으면 사실은 입이 만약에 이 정도로 만약에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사실 그냥 무턱만 해결해 주면 끝나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지금 입을 넣어놓은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교정해 주시는 발치 교정해 주시는 선생님께서 요 비율에 집착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거를 안 보고 요 입매 요것만 리케츠 라인이라고 하는데 요거에만 집착을 하셔서 발치해서 입을 넣는 게 그게 지금 환자분의 입체감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지만 이미 발치해서 없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다. 입이 조금 들어가 보이는 상황을 감안하고 턱을 전진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계 방향 회전을 할 것이냐. 요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셔야지, 뭐 여기서 뭐 지방흡입하고 레이저하고 뭐 해봤자 효과가 아예 없지는 않겠죠. 하지만 걱정하는 그런 효과들,
부작용들이 나타날 거고 효과는 그리 크게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면 턱을 전진시키면 이중턱은 좋아집니다. 또한 체부 볼륨을 조금 주면서 전진을 시키는 보형물을 넣어도 좋아는 집니다. 하지만 입이 들어가 보이는 단점이 있고요. 양악을 해가지고 턱을 회전시키면은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입이 좋아지고 이중턱이 좋아지는 거는 있지만 이쪽 볼륨이 더 사라져요, 양악은. 그러면 이쪽 볼륨이 더 사라지면 이쪽은 더 늘어져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뭘 얻으면 뭘 또 줘야 되는데 이런 관계가 또 따라옵니다. 그렇다고 지금 침샘 줄일 목적과 늘어진 살 줄일 목적으로 이중턱 지방흡입하면서 거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남자분인데 여기 귀 앞에 귀 뒤에 이렇게 흉터 남기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진 장점이 있고 그 방법이 가진 단점이 존재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상태에 맞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딱 이 방법이 최선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턱을 앞으로 빼면 입이 들어가 보이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을 거고요. 양악을 하면은 이 부분이 더 패이기 때문에 더 아쉬움이 있을 거고요. 거상을 하면은 흉터 때문에 고생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상황에 맞는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종합적인 솔루션, 어느 정도의 내가 노력과 어느 정도의 시간과 돈을 투자할 것이냐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각각의 수술 방법이 가진 장점과 단점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다. 한계가 있는 거죠. 그 부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사고에 빠지기가 쉽죠. 이중턱엔 지방흡입, 돌출입엔 돌출입 수술, 이런 식으로 얼굴이 크면 윤곽수 3종, 이런 식으로 단답식의 어떤 선택을 하고 인터넷 검색을 하게 되고 그 방법에 대해서만 집착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보다는 상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그 다양한 방법들마다 각각의 한계와 단점,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수술이 또 다른 수술을 부르는 악순환이 우리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종종 봐요. 그래서 환자분이 적당한 선에서 내 얼굴을 이해하고 각각의 가진 방법이 가진 효과와 한계점을 이해하면 어느 정도는 선택을 할 수 있겠고 받아들이고 준비를 하면 그래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